실함수의 선적분.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일변수 함수의 적분을 기하학적으로 확장할 겁니다. 즉, 곡선 위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적분할 겁니다. 곡선 위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적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선분상에서 정의된 실수 함수들을 적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 A, B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들을 적분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선분에서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곡선에서 정의되는 함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면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이렇게 R2가 있으면 여기 정의된 곡선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곡선상에서 어떤 함수 값을 적분할 겁니다. 일변수 함수일 때는 선분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를 적분했는데 이번에는 곡선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들을 적분할 거예요. 자, 우리 다변수 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f는 n변수 함수고요. 지금 n변수 함수라는 건 뭐예요? f의 정의역이 Rn에 있는 부분집합이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n이 2일 때는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룰 경우는 n이 2이거나 차원이 2이거나 차원이 3인 경우거든요. 자, 이변수 함수일 때의 도메인, 그러니까 정의역 오메가는 보통 아무렇게나 생겨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영역을 생각하고요. 거기에 어떤 곡선 C가 주어져 있어요. 이 함수 f의 정의역에 곡선 C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영역이 꼭 속이 꽉 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애뉸러스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과 원 사이에 있는 영역이어도 상관없고 거기에 놓여있는 곡선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 n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n변수 함수의 정의역에 곡선 C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오메가고 이 녀석이 C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함수 f는 곡선 C 위에서 당연히 정의되어 있어요. 그쵸? 왜? 함수 f의 정의역이 뭐예요? 이 전체니까. 당연히 곡선 C에서 정의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곡선 C를 따라서 어떤 함수를 적분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실함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함수 f의 공역이 실수라는 겁니다. 즉, 함수 값이 실수인 함수를 실함수라고 합니다. n변수 실함수의 정의역이 오메가가 주어져 있고 그 정의역에 쏙 들어가 있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곡선 C 위에서 당연히 f가 정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 f는 실함수 f는 정의역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곡선에서 정의가 되어 있겠죠. 자, 곡선 C 위에서 함수 f의 선적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데피니션입니다. 이게 왜 자연스러운지를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런 걸 적분하는 게 왜 자연스러운지, 정의를 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이런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정의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노테이션이에요. 함수 f를 곡선 C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하는데 ds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s는 곡선 C 위의 arclength라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ds라고 형식적으로 쓴다고 생각합시다. 사실은 이렇게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함수 f를 곡선 C 위에서 적분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기다 ds를 붙여서 씁니다. 물론 이렇게 군더더기를 붙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의는 뭐냐면은 일단 곡선 C를 매개화를 해요. 곡선 C가 주어져 있을 텐데 C를 XT로 매개화를 합니다. 출발 시각, 도착 시각, 그리고 C 한 매개라고 했는데 T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XT라고 쓸 겁니다. 캐피탈 XT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T가 변함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가 이 점의 좌표가 캐피탈 XA고요. 이 점의 종착점이 캐피탈 XB가 되고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T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f 주어졌고 곡선 C의 매개와 xt가 주어져 있죠. 그랬을 때 함수 f를 곡선 C에서 적분하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일변수 함수의 적분이에요. t에 관해서 적분하는데 출발 시각 a, 도착 시각 b가 있고요. 함수 f를 어디에서 계산하는 거냐면 곡선상에 있는 점에서 적분을 해요. 근데 곡선상에 있는 점이 뭐예요, 지금? 곡선상에 있는 점이 뭐죠, 지금? 곡선상에 있는 여기서 이 점에서의 좌표가 xt예요, 지금. 이 점에서 함수 값을 읽어요. 그러니까 x1, x2, 블라블라블라 xn 원래 이게 n변수 함수 값이잖아요. 근데 이 좌표 대신에 뭘 대입해요? xt에서의 함수 값을 읽는 겁니다. xt에서의 함수 값을 읽어가지고 그냥 t에서 적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적분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 옆에다 뭔가를 더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근데 그 녀석이 바로 뭐냐면은 속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속도 벡터의 크기를 옆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사실은 ds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f를 n변수 함수 f를 곡선 C에 적분하라는 건 뭐냐면은 곡선 C 한 매개어를 택해요. xt를 택한 다음에 xt 곡선상에는 각 점에서 f 값을 읽어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의 크기를 붙이고 t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덩어리를 t에서 적분을 하는 거를 선적분을 정의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이 정의에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t에 대해 적분하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이 t에 관한 식이니까 이걸 t에 대해 적분하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충분히 예뻐야지만 적분 가능합니다. 모든 함수가 적분 가능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연속이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 f 자체는 연속이고요. 이제 xt도 적당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녀석도 적분 가능해야 되고 요 합성한 것도 t에 대해서 연속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쁘면은 이 녀석이 적분 가능하고 자, 그래서 결론만 쓰면 xt에서 각 점에서 함수값을 읽고 속도 벡터의 크기를 곱해줍니다. 이 녀석이 선적분의 정의예요. 자, 일단 요 등호가 이게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얘를 통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볼 거예요. 자, 지금 주어진 게 결국 이거죠. 함수 f를 적분해라, 선적분하라, c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c를 먼저 매개화하는 xt를 찾고요. 각 점 xt에서 함수값을 읽은 다음에 ds를 적분해 ds를 곱해줘요. ds가 바로 뭐예요? 사실은 요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은 ds dt를 바로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S를 이 곡선 C의 아크랭스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동기부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자체에서는 이거 너무 지금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정의를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걸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자연스러운지 설명하려면 이 얘기를 한참 동안 오래 해야 되고요. 그거는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xt에서의 함수가 f를 읽는 건 결국 뭐예요? 합성함수입니다. t를 xt라는 점으로 보내고 그 xt에서 함수가 f를 읽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t에 관한 일변수 함수가 되겠죠? t가 정해지면은 함수값은 이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xt에서 f값이 바로 이 합성함수의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보기를 봅시다. 어떤 곡선 C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곡선상에서 fx, y는 x라는 이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곡선상에서 이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변수 함수가 되게 간단하네요. 이변수 함수가 그냥 x네요. 자, 우리가 선적분을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정의를 써서 계산하고 싶다면은
일단 곡선 C를 매개화하는 xt를 찾아야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요. x하고 y가 둘 다 0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xy 평면에서 4분원이네요. 저 원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단위원 중에서 그 1, 4분면에 있는 호만 택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매개화 어떻게 할까요? 코사인 사인이 떠오르죠. t에 대해서 매개합니다. 코사인 t, 사인 t고요.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0부터 2파이까지 도는 게 아니라 한 조각만 움직이는 거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매개된 곡선을 얻었고요. 다음 속도 벡터를 구해볼까? 속도 벡터는 뭐예요? 매개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고요. 속도 벡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그게 속력이죠?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t의 제곱을 하면은 루트를 씌우면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함수 f를 곡선 C에서 선적분하라는 거에 정의가 뭐였냐면요. 출발 시각 0, 도착 시각 2분의 파이 dt고요. 함수값을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xt에서 곱하기 그 다음에 속력이죠. 속도 벡터의 크기. 자, 그런데 지금 함수 f x y가 x였잖아요. 그러니까 f 캐피털 xt는 어떻게 구해요? f의 xt, yt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t를 쏙 대입하고 y 대신에 yt를 쏙 대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fxy가 뭐예요? x좌표를 그냥 읽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xt가 되겠죠. 즉 x 대신에 xt를 쏙 대입한 거예요. 근데 xt가 여기서는 뭐예요? 코사인 t죠. 그래서 xt에서 캐피털 xt에서 f값을 읽으면은 그냥 코사인 t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는 크기가 얼마예요? 항상 1이었죠. 코사인 t 곱하기 1 dt인데 1은 쓰나 마나였고 코사인 t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은 1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기를 먼저 든 이유는 이거 계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일단 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감을 잡아야 뭐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의미부터 생각하는 건 또 너무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똑같은 곡선이에요. 똑같은 곡선을 택하고요. 똑같은 함수를 적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곡선 C 위에서 이 4분원 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 위에서 x를 fxy를 적분하는데 fxy가 바로 뭐예요? 바로 x를 적분할 거예요. 그래서 곡선 C를 따라서 x를 선적분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적분 i예요. 자, 요 녀석은 요 곡선을 어떻게 매개화할 수 있냐면 코사인 사인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개화할 수도 있어요. t가 0부터 1까지 변하면은 x좌표가 요거고 y좌표가 이거인 xt를 찍으면은 다 단위원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하적 의미 여기 다 써놨네요. y는 tx 더하기 t는 뭐예요? 이걸 x로 좌표로 하고 이걸 y좌표로 가는 점을 캐피탈 xt라고 하면은 이 두 점, 이 점이랑 마이너스 콤마 0을 있는 이 직선의 뭐가 되죠?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x가 0일 때 요 점의 좌표는 뭘까요? x에다 0을 때려 넣으면 뭐가 나오죠? t가 나오죠. 그러니까 t는 사실은 요 곡선상이랑 요 호에 있는 점이랑 이걸 마이너스 콤마를 이었을 때 생기는 요 y좌편 있죠? 이 직선의 y좌편이 바로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이가 1이고 높이가 t이기 때문에 1분의 t가 바로 그 녀석이 바로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t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벡터를 구해봅시다. 매개화된 곡선이 있으면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은 바로 속력이 되는 거죠. 속력은 일정하지 않네요. t에 관해서 나오네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하고 싶은 선적분 i 값을 구해봅시다. 지금 f를 xt에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xt가 뭐예요? 지금 xt, yt에서 f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fxy는 x예요. x 대신 xt, y 대신 yt를 속 대입하면 함수값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x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캐피탈 xt에서 f 값은 뭐예요? x좌표를 읽는 거예요. x좌표가 뭐예요? 이 녀석이었죠. 그 다음에 속력은 2배의 1 더하기 t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t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1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뭐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산할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똑같은 선적분을 구하는 거지만 매개화를 바꾸면은 계산 과정은 바뀌어요. 계산 과정은 바뀌지만 답은 항상 똑같이 1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선적분의 정의를 쓸 때 우리가 xt를 매개화한 경우에 fxt 그다음에 x't dt였지만 t로 쓰는 게 꼭 이 세상에 문자가 t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유롭게 여러분 스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곡선인 경우에는 캐피탈 x 스타가 뭐예요? x 스타 y 스타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에서의 x 좌표, 스타에서의 y 좌표. 그 다음에 평면 곡선인 경우에는 속도 벡터를 구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거의 크기가 속력인데 그건 뭐예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그러니까 x 스타, y 스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이 공식이 바로 f를 선적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 위에서 1이라는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뭐로 얻을까요? a부터 b까지 점의 좌표에 상관없이 항상 상수값 1을 취해요. 그럼 이건 쓰나 마나지 이 값이 1인 거죠? x 프라임 이게 뭐죠? 속도 벡터를 구한 다음에 크기를 적분하는 거죠? 속력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였죠? 곡선 C의 길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선적분인데 그 곡선상에서 함수값이 항상 1이면은 바로 곡선 그 선적분 대응하는 F를 선적분하는 건 뭐예요? 1을 그러니까 곡선상에서 1을 적분하면은 곡선의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똑같은 곡선에 다시 4분원 위에 있는 곡선이고요. 호고요. 4분원 호고요. 그다음 또 똑같이 x를 적분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 호를 다르게 매개화할 겁니다. 어떻게 매개화할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매개하고 싶은 건 요만큼만 매개하고 싶거든요. 이 호 상에 있는 임의의 점을 택하고 그 점의 y좌표를 내가 u라고 놔요. 그러면은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두 개 제곱해서 더해서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은 y좌표가 u가 되는 x는 두 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u제곱의 루트 한 거랑 그냥 1 마이너스 u제곱의 루트 한 거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사분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만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매개화를 했어요. 이제 매개화를 찾고 나면은 x가 u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쓰고 y가 u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쓰고 나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또는 이 공식에 의해서 선적분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적분은 요 4분원 호에서 x라는 함수를 이건 이제 이변수 함수죠. 물론 y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이지만 자, 그럼 이거 적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x 값이 뭐예요? x 값이
x값은 xu예요. 그 녀석은 그냥 1-u제곱의 루트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속도 벡터를 구해가지고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그게 속력이죠. 요 속력을 여기다가 갖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루트 1-u제곱을 곱해가지고 이걸 적분을 여기를 요 안에 거 간단히 해서 여기다 쓰시고요. 이거 간단히 하면 여기에 실제로 또 다시 1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이 적분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계산 방식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과정이지 답을 가장 빨리 찾는 최단 방법을 찾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익혀야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간다는 법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 C의 매개화를 택하는데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번에는 X 좌표를 가지고 매개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요 4분의 호상에 있는 점에 이 x, y의 x좌표를 x라고 두면 y좌표는 뭐가 되죠? y좌표는 루트의 1-x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x좌표로 곡선을 매개화했어요. 매개화 변수가 이제는 곡선상에 있는 x좌표예요. 자, 속도 벡터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프라임은 뭐예요? x에 대한 미분입니다. x를 x로 미분하면 뭐예요? 1이고요. 이만큼을 루트 1-x고 x를 미분하면 뭐예요? 루트 1-x제곱에 마이너스 x고요. 속도 벡터를 구했어요. 여기서는 x를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해요. 그럼 1제곱 더하기 어쩌고의 제곱인데 어쩌고가 마이너스 x의 루트 1-x제곱이죠. 이거 우당탕탕 계산하시면요. 1의 루트에 뭐가 나오고요. 자, f를 c에서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f가 뭐예요? f가 그냥 뭐예요? fxy가 x예요. x를 적분하는 건데 물론 x는 0부터 1까지 달리고요. x 0부터 1까지 달리고요. 그 다음에 ds를 dx로 나타내야 돼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ds는 뭐예요? 속도 벡터의 크기죠. x 프라임 x 속도 벡터의 크기에다 dx를 붙인 게 바로 ds였죠. 이 녀석을 적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요 뒤에 거 속도 벡터의 크기는 여기서 구해서 다 때려 넣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면은 1이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x에 대해서 그냥 생으로 적분하면은 정적분, 아니 부정적분이죠. 이게 뭔지 여기다 쓰시고요. 그래서 x는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면은 1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뭐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요게 되는지 그 과정을 찾아가지고 그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곡 4분원 호에서 x라는 함수를 선적분하는 거를 4가지 계산 방식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걸 진짜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곡선상에서 y라는 함수를 한번 적분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4가지 서로 다른 매개화를 택했는데 그 4개의 매개화를 택한 다음에 y를 한번 적분해 보세요. 계산은 거의 비슷하고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면은 이 계산들을 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개 변수를 뭘로 쓰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